여러분 홍규찬입니다. LG 인적성 시즌이 또 다가왔어요. LG 인적성, 지금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의 특징은 뭘까요? 정말 LG를 예전부터 꿈꿔왔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LG 계열 중에서 제일 인기 좋은 데는 LG 화학이야. 그죠? LG 화학은 이제 배터리 시장의 강자고 또 기초 소재 쪽도 아주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LG 화학이 지금 사업부마다 문가도 지금 계속 뽑고 있고 올해 상반기부터 공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삼성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안 쓴 친구들 많잖아. 이번에 DS 많이 뽑았으니까 글로 가고, LG는 이제 세계 계열사에 도전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쓴 친구들이 있고, 또 이번에 LG U 플러스가 간만에 또 공채가 떴어. 그래서 통신사, KT 뭐 이런데 SK텔레콤 꿈꿔왔던 친구들 또 이번에 LG U 플러스에 많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또 LG 뭐 서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이노텍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예전부터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분명 지금 뭐 서류 발표 나고 단기간 동안 빨리 LG 인적성 유형을 익혀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LG 인적성의 제가 종합적인 특징을 좀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근본 강의 볼 때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해야 되는지 좀 느끼는, 그렇게 OT하는 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LG 인적성 쓴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이 책이 지금 LG 계열 이 장르에서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LG 책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거 죽겠어, 힘들어가지고. 왠지 알아요? LG는 이게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18년 상반기 때 도용 출입 파트가 완전 헬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LG가 아니다, 헬지다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게 어려웠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적 추리도 이거는 뭐 한 평소 나왔던 수준이야. 그런데 제가 LG 인적성 책을 오랫동안 써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올해 18년 상반기 때 나왔던 패턴은 15년 하반기 때 패턴하고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8년 상반기에 나왔던 도시적 추리의 유형은 17년 상반기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LG가 고정적인 패턴들이 있고 바뀌는 유형들이 있는데, 이 바뀌는 유형들이라는 건 히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눈에 보기에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을 응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LG 인적성의 특징은 변화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되는 요인을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LG 동강 찍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고 시험장에 간 친구들은 당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의 좀 알고리즘, 근본적인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뭐 인적성 번외지만 LG 갈 친구들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보면 우리 하반기 때 삼성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의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LG도 지금 상반기 한 4,000년인데 이번에 하반기에 6,000 정도 뽑아가지고 그룹 전체가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 그 다음에 특히 LG전자가 채용을 좀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막 10% 이상 성장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가전 쪽 하고 TV 쪽이 원래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적으로도 지금 전장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LG그룹이 향후 그룹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금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 전기차 시장에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뭐 현차처럼 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거, 스마트카,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산업, 그게 LG전자 VC사업본부야. 아마 여기 그 사업부 도전한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LG 이노텍도 전자 부품 기업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 종류들의 부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OLED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조금 좀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야. LCD에서 OLED 시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 그런데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잘했던 게 LCD예요. 물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도 LCD 비중이 커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중국의 업체들, 뭐 BOE다 뭐 이런 기업들이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LCD 패널의 개수를 베이스로 점유율을 따져보면 LG 디스플레이가 BOE한테 밀렸어요. 그런데 55인치 이상 이 대형 패널은 또 만들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면적으로 깔아보면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기준 지금도 1등이에요. 근데 물론 LCD는 지금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어려워.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하고 있는 데가 어디야? OLED죠. OLED는 모바일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 타블렛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한데, 대형은 삼성은 여기 대형을 뭘로 해? 삼성 같은 경우는 퀀텀 하거든. 퀀텀 더 필름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라고. OLED 대형은 이제 LG
LG가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으로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의 관점이라고 하면 기업은 지금 당장의 사업보다는 미래 사업 보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이쪽에 대해서 채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LG U 플러스가 간만에 공채가 떴거든. 그것도 결국 지금 5G 올해 주파수 대역이 할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바이오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도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LG화학, 그다음 뭐 파마농, 그다음에 이번에 LG화학도 보면 LG화학 들어가기 예전에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18년 상반기 때도 채용이 커지더니 하반기 때도 채용이 커지고 문과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LG가 지금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전기자동차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다음에 OLED 그리고 5G 이런 주요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 그리고 이 방송 보는 친구들은 특징이 아마 그걸 거야. 물론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쓰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 썼어? 삼성 DS 같이 썼을 거야.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쓰지만 KT도 썼고 SK텔레콤도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LG전자 VC 쓰면서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CIM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적성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지금 서류 발표하고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가 통합 인적성이나 지사 공부는 좀 했는데 이 도대체 LG는 뭐가 다르지? 다른 게 많아.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한국사하고 한자가 나와. 그죠? 단기간에 한자 커버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사는 괜찮아. 왜냐하면 LG가 한국사 그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삼성이 역사가 안 나오잖아. 그런데 LG는 홈페이지 기준으로 나와. 물론 올해 상반기 18년 상반기 때 홈페이지에 있는 게 많이 안 나왔어. 하지만 제가 보건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강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함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역사적 내용들을 담아놨어.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짧은 시간이라도 역사 문제를 좀 많이 맞추는 거, 한자는 그게 좀 어려우니까 단기간에 그거라도 좀 올리자고. 정리하자면 LG 이번에 참 괜찮고 많이 뽑고 있다. 그 다음에 변화의 그런 폭이 다른 기업들과 약간 다르다. 하지만 히스토리를 알면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우리가 느끼자고요. 자, 그러면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도대체 인적성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신 18년 상반기 문제 유형 패턴의 변화는 무엇이었냐, 요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어예, 그러니까 언어, 그 다음에 여기 수리, 추리. 언수추는 뭐 모든 기업 인적성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은 이번에 또 언어 지금 글의 반응이라든가 단어, 그 다음에 서술의 특징, 문달 배열 이렇게 일반적인 독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18년 상반기를 보니까 지문 길이가 되게 짧아졌어요. 한 뭐 반토막? 굉장히 많이 짧아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독해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공계들이 이제 독해 속도가 늦어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최신 트렌드가 나쁘지만은 않다, 괜찮은 수준이다 생각하고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로 넘어가면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추리가 이게 원래는 명제,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논리게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논리적 오류는요 18년 상반기 안 나왔고요 17년 하반기 때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징검다리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이번에 좀 공부를 해놔야 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명제 파트가 18년 상반기에는 문제가 얼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 따져보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게임 파트로 넘어가면 논리게임이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무려 8문제가 참거지 수로 나왔어요. 이번에 참거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거지 문제는 우리 빨리 상충되는, 그러니까 야 A가 떠들어 너는 범인이야, 근데 B 너는 범인이야, 근데 B가 떠들어 나는 범인이 아니야, 뭐 이런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올해 18년 상반기에는 이런 기준점을 잡기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까지 제가 같이 끄집어내서 참거진 문제를 필두로 일반적인 언어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야. 빨리 라인을 빨리 그어야 돼. 선을 그어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건물과 식단표, 배심표, 시간표를 그릴 수 있게끔 그 연습을 이제 저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법론을 우리가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에 이게 3등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한 3분의 2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한 10문제 정도, 그 다음에 방정식과 확률 통계 10문제 정도. 수출이가 이번에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수가 쭉 나열되면서 무슨 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뭐 톱니바퀴도 나오고 가지치기도 나오고 이게 비주얼이 세. 제가 볼 LG 인적성의 특징은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감을 줘요. 이게 숫자만 나와 있어도 어려운데 막 그림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아 이게 뭐 도형을 얼마나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비주얼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줘도 문제에 들어가는 풀이 방법론에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수출의 어떤 기본적인 로직들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좀 어렵게 나와도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풀이 방법론은 동일하구나. 그걸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일반적으로 결국 이제 비율 계산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도표와 그래프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비율을 끄집어내서 퍼센테이지를 뽑아내거나 안 그러면 두 퍼센테이지 사이에서 어느 놈이 크냐 어느 놈이 작냐 이걸 빠르게 찾아내야 돼. 그래서 자료 해석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꿀팁 강의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은 맨날 나오는 거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근데 LG가 다른 방정식 기업들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지 선정 같은 조금은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 길찾기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길찾기 문제 다가갈 때 이제 확률과 통계까지는 아니고요. 경우의 수하고 약간의 확률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합 정도는 여러분들 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경우의 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연습들을 저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산수야, 산수, 수학 아니야.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또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저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요. 지금 까먹으신 거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끔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인적성의 백미가 이제 도형하고 도식출인데요. 도형은 너무 많은 도형의 개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전, 대칭, 색반전. 그리고 LG는 뭐야? 비주얼이 세다고 했잖아. 다른 기업들은 시꺼먼 거 있으면 허연 거 있고 많은데 얘네들은 또 뭐 중간에 회색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색깔 변화를 조금 복잡하게 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도식 추리는 도형 추리하고 약간 좀 달라요. 도형 추리는 둘 다 추리인데 도형 추리는 어찌 보면은 어떤 도형이 무슨 도형이 됐을까라는 알고리즘의 패턴이라고 하면 도식적 추리는 어떤 퍼즐,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요, 다 이거 세그멘트해, 쪼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고, 이걸 어떻게 바꾸고, 이걸 어떻게 바꾸고, 이걸 어떻게 바꾼 다음에 순서도를 줘. 순서도를 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yes or no로 보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패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번 유형이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덩어리를 쪼갰을 때 이 쪼개는 관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쪼개진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정확하게 찾고 이제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하는 거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겠지만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주얼이 되게 세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감을 갖게 돼요. 특히 문과 학생들이 거의 기겁하는데 제 강의 들으면 아 이번에 또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대충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구나. 출제자의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항상. LG 인적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지만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하고 강의 들으면서 찾아나는 시간으로 강의를 좀 끌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인성검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근본 강의는 이제 적성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항상 그래요. 또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또 수업 이제 들어보면 야, 저 홍기찬이 뭐 잘 푸네. 나도 이제 해야지. 그러면 또 막상 안 돼.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 풀이하는 방법론을 배웠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시켜서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꼭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형 추리와 도시적 추리는요. 책에 있는 문제도 풀고 그 옛날 기출들까지 같이 넣어놨어. 그래서 최대한 히스토리를 많이 우리 알자고요. 그래서 문제가 변형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도형은 기본적으로 도형을 보는 회전, 그 다음 대칭, 색반전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거 유형부터 쭉 끌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18년 상반기 극강이었어. 제일 어려웠던 문제까지 제가 적용시키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도시적 추리는 항상 말씀드렸잖아. 이 하나의 구성 요소를 이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과거 히스토리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수추리는 덧셈 유형, 곱셈 유형 뭐 이렇게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국사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그걸 제가 그대로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사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근현대사가 조금 덜 나왔고 정근대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또 근현대사 비중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이걸 다 할 수 없어. 한국사를. 지금 여러분들 LG 인적성이 코앞인데 막 또 가가지고 무슨 뭐 동해, 옥저, 제천행사 이런 거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언어 추리는 이제 명제,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리게임. 그리고 특히 이번에 참거짓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으니까 그걸 좀 같이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아마 제 강의만 듣는 분들도 계시고 패키징으로 언어까지 포함된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쪽은 이제 박윤경 선생님께서 언어 관련된 부분을 또 정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요. 짧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LG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적성하고 같이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일반적인 원수초하는 다른 개념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좀 끌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와서 LG 인적성 면접장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